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9년 첫 녹음은 흔히 쓰는 영어 표현 속에 숨어있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년에 하던 것처럼 비정기적으로 녹음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휴가에 대한 얘기는 언젠가 따로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오늘 해야 하는 이야기, 즉 2019년 1월 23일에 해야 하는 이야기 한두 가지와, 그리고 지난 얼마 동안 저의 눈에 띈 새로운 소식 한 가지, 영어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레이슈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작년 마지막 녹음을 올리고 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제가 그 사이에 이거를 여기 녹음을 올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읽어드릴게요. 레이슈님께서 올리신 글. 2018년 한 해 동안 좋은 방송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신 레이슈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레이슈님과 이걸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2019년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즉 지금 1월 23일, 2019년 1월 23일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 특히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한국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만약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죠. 멜번에 산다에서 새로운 녹음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해요. 지금 2018년 12월 5일에 올라온 녹음을 마지막으로 지금 멜번에서 아무런 녹음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하지만, 약간 말을 만드는 의미에서 제가 왜 녹음이 올라오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4가지 학설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순전히 저의 짐작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게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실체적인 진실,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4가지 학설, 그걸 제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학설을 제가 이걸 발표하게 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그 멜번에 산다 팀에 있다고 봐요. 댓글을 올리려고 만든 팟캐스트인데 저쪽에서 본편이 안 올라오니까 댓글을 올릴 수가 없고, 따라서 어떤 뒤틀린 종류의 형태의 댓글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4가지 학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공항에 앉아가지고 끄적거려 본 건데요. 첫 번째, 외계인 납치설.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설명이 없을 때, 무슨 피라미드가 어떠니, 무슨 배가 어디서 실종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다 한 설명이 없을 때 흔히 나오는 거죠. 외계인 개입설. 이번 경우에는 그 외계인이 손 PD님을 납치하거나 해서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수염도 땡겨보고, 아니면 발도 이렇게 발바닥도 간지르고 이래가지고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외계인들께서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그 키위랑 호주 가자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그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그 외계인들로부터 이메일 하나 받으면 이베이에다가 팔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짐작해 봐요. 그게 첫 번째 학설, 외계인 개입설 혹은 외계인 납치설이죠. 두 번째 학설은 공중파 진출설입니다. 물밑에서 손 PD님을 포함한 멜번에 산다 팀이 공중파와 모종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에서 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지 않도록 계약을 맺었겠죠. 그것이 제가 만든 두 번째 설, 공중파 진출설입니다. 세 번째 학설은 이거예요. 손 PD님 미국 연방정부 관련설.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지만 손 PD님과 미국 연방정부가 어떤 관련이 있어서 녹음이 잘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추측해보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셧다운한 것과 멜번에 산다에서 녹음이 안 올라오는 것이, 그런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냐 이거죠.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학설이에요. 손 PD님, 미국 연방정부 관련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셧다운이 끝났을 때 과연 멜번에 산다에서 녹음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이제 그걸 보면 그 양자 간의 연결을 우리가 더 근거 있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세 번째 학설이고요. 네 번째 학설은 사실 이거 과거에 손 PD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다시 옮깁니다. 멜번에 산다 상장설. 지금 멜번에 산다가 어딘가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해요. 뭐 호주에서도 상장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멀리 나간다면 나스닥이나 그런 데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장을 하는 동안에 뭐 회계라던가 뭐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 그리고 그 IPO가 완전히 잘 될 때까지는 일단 더 이상 녹음을 올리지 않고 상장할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상 네 가지 학설, 멜번에 산다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왜 이날 이때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가를 설명해보는, 순전히 추측에 근거하여 설명해보는 네 가지 학설을 다루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생각은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4일 전, 그러니까 19일이죠. 2019년 1월 1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난 기사예요. 제목이 이겁니다. 따옴표를 하고 With the greatest respect, 거기에다 따옴표를 하고 Why Americans don't get Brits and Aussies, 왜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를 든 문구, 그게 with the greatest respect, 그겁니다. 우선 with the greatest respect, 그것이 그 제목에 있으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with the greatest respect라는 말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말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respect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게다가 보통 respect도 아니고 greatest respect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쓸 때 우리 흔히 이런 표현을 보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호주 사람들이 흔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제 요 첫 번째 문구 with the greatest respect, 요거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1729명의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68%의 사람들이 그걸 무슨 뜻이라고 말했느냐, I think you are an idiot, 내 생각에 너는 멍청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with the greatest respect가. 근데 흔히 이 사회에서 보면 분명히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라고 제가 생각을 추측을 했는데, 뭐 누가 너의 생각은 옳다 혹은 너의 생각은 틀리다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전에는 뻔히 이걸 단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놨으니까 다른 추측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의 68%의 영국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I think you are an idiot, 너는 멍청이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첫 번째 문구를 다루었으니까 그 서베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주체는 회사예요. YouGov라는 회사인데, 이런 거 하는 회사인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2018년 11월 22일부터 23일 이 양일간 1729명의 영국 사람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몇 명이냐면 남자 837, 여자 892명이고 나이로는 18세에서 24세까지 190명, 25세에서 49세까지 728명, 여기가 많죠? 50에서 64세까지가 412명, 65세 이상은 399명. 이 통계가 안정되도록 이 적절하게 이 사람들을 잘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도 영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런던 안에서 207명, 그리고 그 나머지 남부 지역에서 577, 그리고 미들랜드라고 하는 그런 중간 동네와 웨일즈에서 373명,
그리고 그 위에서 422명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49명. 그래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좋은 결과가, 안정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이 참가자들의 분포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문구들은 어떤 거를 물어봤는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greatest respect가 처음에 나온 것이고 두 번째 나온 표현은 뭐냐? I will bear it in mind. 이거 우리가 배울 때는 기억할게, 뭐 그걸 기억해 놓고 있겠어. 그런 거라고 우리가 배운 이 문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55%의 영국 사람들이 동사 forget의 과거분사 forgotten 그걸 써서 I have forgotten it already. 나 벌써 그거 까먹었어. 나 그거 별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뜻이죠. I will probably do it. 내가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 기억했다가 그렇게 할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2% 소수 의견이죠. 그러니까 I'll bear it in mind. 그 말은 저 사람이 까먹었구나 그런 뜻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뭐냐? I hear what you say. 이런 거 그 무슨 정치 토론이나 무슨 인터뷰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I hear what you say. 그러면 I hear what you say.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건데 이거를 과연 영국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 써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disagree. 나는 동의하지 않아. And do not want to discuss it further. 그리고 이거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의미로 I hear what you say.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I hear what you say 라고 우리한테 말하면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것의 의미는 I disagree and do not want to discuss it further. 나는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I accept your point of view. 그래, 너의 관점 내가 이해해. 혹은 너의 관점 내가 납득할 수 있어.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수 의견이 아니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영국에서 한 설문조사예요.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는 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에는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뭐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결과가 달라요. 그 다른 결과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영국에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난 그래프 보면 영국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호주에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런 의미를 분명히 이 주변에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주변에서 봤건 호주에서 주변에서 봤건 분명히 with the greatest respect는 respect를 안 한다는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을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온 문구는 뭐냐? You must come for dinner. 이거 우리 흔히 한국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것을 한국 사람들끼리 하면 그냥 인사지만 서양에서 영어로 이거를 하면 그것은 약속을 하자는 뜻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뭐 흔히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말해요. 저 근데 그거 보면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근거가 없으니 그렇게 밝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 있느냐? You must come for dinner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57%의 사람들이 It's not an invitation. 이거 초대하는 게 아니야. I'm just being polite. 그냥 좀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뭐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뭐 꼭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로 하는 거야.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You must come for dinner 라고 하면서 정말 같이 밥을 먹자, 정말 같이 저녁을 먹자라고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34%의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I will send you an invitation soon. 내가 초청을 정식으로 할게. 초청장을 보낼게. 그래서 그 초청장을 보냄에 있어서 종이로 보내건 이메일로 보내건 뭐 텍스트로 보내건 뭐 보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소수죠. 다수의 의견은 57%의 사람들은
이거는 초청이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정중하게 행동하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come for dinner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거부터는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숫자는 빼고 그냥 다수 의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문장이냐? That is a very brave proposal. 뭐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들은 사람이 That is a very brave proposal. 이걸 그대로 만약에 뭐 구글 번역기 그런 데다가 넣어서 돌린다면,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에게 이걸 번역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용감한 제안이군요.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You are insane. 너 미쳤구나. 그런 뜻으로 That is a very brave proposal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You are insane.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I would suggest.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 would suggest.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제안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 What the British mean. 진정한 의미는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진정한 의미는 Do it. 이렇게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Or be prepared to justify yourself. 이렇게 안 한다면 왜 안 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 그런 의미로 I would suggest.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속이 시원한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구는 이거예요. Oh, by the way. by the way 혹은 그 앞에 oh, by the way 마치 생각이 났다는 듯이 우리가 by the way를 처음 배울 때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by the way라고 하면서 다른 그 이야기의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참 아주 답답하게 배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걸 영국 사람들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The primary purpose of our discussion is 우리가 하는 대화의, 우리가 하는 논의의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혹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면 by the way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라고 가르치면 옳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많이 본 이야기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서울에 이거 옛날 얘기죠. 뭐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시골에 편지를 보내면 뭐라고 한참 쓰고 맨 밑에 추신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추신에 해당하는 것이 마치 편지의 본문과 관계없다는 듯이 적은 추신에 해당하는 것이 by the way인 것이죠. 그 앞에 잔뜩 무슨 뭐 날씨 얘기 뭐 그런 얘기 한 이유는 돈 좀 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by the way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혹은 우리 대화의 목표는 중요한 목표는 뭐 그런 거죠. 다음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Very interesting. 우리 interesting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재미있는 이라고 배웠어요. 재미있는은 마치 무슨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영화가 재미있어서 하는 그런 재미있는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해했는데 이 사회에서 보십시오. 이 very interesting이라는 말을 무진장 많이 쓰는데 그게 전혀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재미있다고 말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누가 저에게 다르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밝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사람들이 무엇이 interesting 하다, 뭐 interesting idea 뭐 그런 거 할 때 very interesting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That is clearly nonsense. 그건 말도 안 돼 라는 뜻으로 very interesting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선생님이 very interesting 이라고 말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라는 뜻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그 숙제를 낸다거나 할 때 이렇게 답이 오면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선생님이 만약에 쓰신다면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문맥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I only have a few minor comments. 아주 사소한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I only have a few minor comments 라고 영국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다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느냐, 설문조사에 응했느냐 하면 이것은 please rewrite completely. 완전히 다시 쓰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few minor comments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것을 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말한 것이죠. 약간 애둘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따로 하겠다고 했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는 더 큰 설문조사예요. 1952명이 참가한 것이고, 이것도 통계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뭐 남성과 여성, 나이 뭐 이런 거를 잘 조절해서 만든 겁니다. 지역도 조절했고. 그리고 미국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그 표본의 크기도 더 커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답한 걸 보면 어떤 거는 영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반대로 생각해요. 비슷하게 생각한 거 하나 보면 You must come for dinner. 이거는 아까 영국 사람들은 57%가 이거 내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의 바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45%가 똑같이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소수 의견이 I will send you an invitation soon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must come for dinner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그냥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I hear what you say는 반대예요. 영국 사람들은 나는 동의하지 않으며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I'll bear it in mind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미국에서는 I will probably do it 그런 의미로 그게 이제 다수설이고 with the greatest respect는 미국에서 다수설이 I am listening to you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해놓고 미국에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며 영국에서는 이 멍청한 놈아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이 연구와 이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제목이 이 연구를 소개하는 글의 제목이 British Subtext Half of Americans wouldn't be able to tell that a Briton is calling them an idiot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이거로 찾으시면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한 단체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YouGov라는 단체입니다. YOUGOV라는 단체고 엄밀하게 말해서 단체라기보다는 회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웹사이트는 YOUGOV 한 다음에 co.uk 거기에 가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고 더 보시려면 그 PDF 파일로 그 설문조사한 게 미국과 영국과 다 다른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왜 멜번에서 새로운 녹음이 올라오지 않는가에 대한 근거 없는 학설 4가지를 제가 발표했고 그리고 본론으로는 우리가 흔히 듣는, 흔히 쓰는 영어 표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